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니군입니다. 오늘은요 폴스타 4를 보러 왔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폴스타 2가 나온 지가 거의 2년? 3년 가까이 됐는데, 그 이후에 원래는 3도 나올 거라 그랬고 5도 나올 거라 그랬고 4는 솔직히 생각도 안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4가 갑자기 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요, 지금 여기가 이태원에 있는, 제가 예전에 촬영을 몇 번 왔었던 이태원에 있는 이제 폴스타고, 제가 이거 예전에 그 5 컨셉트카 지하에 있었던 것도 촬영하러 여기 왔었는데, 다행히 폴스타가 없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명맥을 잘 유지하면서 드디어 4까지 출시가 되었습니다. 가격은요 6천만원대 중반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폴스타 사장이 분이 저기 디자이너 출신이었단 말이에요. 아우디, 볼보 이런 차량들 디자인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디테일적인 부분이라든지 전체적인 실루엣이나 완성도가 굉장히 높게 차량을 만들어 놔가지고 제가 이 차량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와, 드디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 차량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저는 세단보다는 SUV파고 세단보다는 CUV 혹은 크로스오버 장르를 훨씬 좋아하는데, 지금 이 친구는요 딱 보면 아시다시피 느낌이 세단의 느낌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세단이 아닙니다. 실제로 보면은 약간 EV6 같은 친구예요. 그러니까 크로스오버 같은 친구고, 크로스오버라고만 하기에는 되게 실루엣이 세단같이 느껴지는 이유는 이 앞쪽에 떨어지는 보닛 이 전반부의 라인이라든지 헤드램프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그리고 휠의 크기, 형상, 전체적인 차량의 실루엣, 모습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날카롭고 얇아 보여서 이게 세단처럼 보이는 거지, 실제로 보면은 약간 EV6 같은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오닉 5보다는 분명히 낮고, 좀 이따 나올 폴스타 3보다는 분명히 낮은데, 실제로 보면 제가 갖고 있는 뭐 모델 S 플레드나 혹은 뭐 예전에 제가 탔었던 모델 3 같은 친구들과는 훨씬 더 크로스오버에 가까운 친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실물을 본 건 처음인데요, 이 친구에 대해서 한번 일목요연하게 앞쪽부터 뒤쪽까지 구석구석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디자인이 뭐 거의 완성도가 말도 안 되는데요. 이런 부분의 완성도, 이런 부분은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또 공장에서도 나온다고 하고, 지금 중국에서 생산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완성도가 뭐 말도 안 됩니다. 뭐 요즘 말들이 많아서 배터리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드려야겠지만,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생산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배터리, NCM 배터리를 쓸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CATL의 NCM 523 배터리 100kWh의 배터리가 적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00kW급의 파워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마 잘 모르지만 얘는 듀얼 모터 같아요. 그래서 한번 스펙표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네요. 롱레인지의 듀얼 모터 4륜구동이고요. 시작가는 6,690만원이지만 이 전시된 차량은 8,430만원이라고 합니다. 듀얼 모터 400kW니까 앞쪽 뒤쪽 합쳐가지고 400kW급이라니까 이게 잘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킬로와트가 HP 출력, 그 마력으로 환산을 해보면요 270마력 정도 돼요. 앞뒤로 270마력이 앞뒤로 있다 보니까 출력이 무려 544마력인데, 이 마력 굉장히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BMW i4 M50이랑 똑같습니다. 토크는 686Nm니까 70kg 포스미터 정도의 토크를 보여줄 거고요. 제로백도 무려 3.8초. 약간 CUV처럼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3.8초예요, 제로백이. 그러니까 절대로 결코 약한 놈이 아닙니다. 변속기는 당연히 없고요. 모터가 양옆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만 해도 충분히. 근데 이 후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후륜을 넣을 건지 아니면 4륜으로 조금 더 안정적이고 직발 가속감에서 안정감을 느낄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얘가 폴스타 2와 최근에 들어와 있는 XC40 리차지, C40 리차지 같은 그 정도의 에이다스 수준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된 에이다스를 갖고 있는 건지, 이 부분도 한번 확인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제가 곧 있을 시승 행사에서 제대로 시승을 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릴 내용은 이닉스테리어니까요. 일단 첫 번째로 보이는 게 요런 디테일들. 그러니까 제가 약간 피규어나 메카닉 류들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하는데, 폴스타가 보면요 요런 류들의 디자인들을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마치 프라모델, 예전에 보면 뭐 건버스터나 드라고나 이런 메카닉 디자인 같은 것들에 대해서 되게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잘 만들어 놨다는 걸 알 수 있고, 토르의 망치 같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얘는 토르의 망치는 아니고요, 위아래로 블레이드 DRL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쪽은 둘 다 매트릭스 LED 구조의 헤드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은 픽셀 LED 테크놀로지라고
굉장히 조그맣게 써 있는데 여기도 폴스타라고 써져 있고요. 여기도 포지션 라이트 유닛이라고 되게 조그맣게 써 있는데 그러니까 요런 디테일들이 진짜 어마무지합니다. 그리고 요 앞에도 보면은 폴스타 색상이 같은 요 북극성의 색상 요거를 그대로 바디 색상이랑 적용해 놓은 거 이것도 예전 폴스타 2랑 되게 비슷하죠? 그리고 휠의 디테일도 어마무지합니다. 휠 안에 캘리퍼도 금색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보면 4P인 거야 6P인 거야 잘 안 보이는데 4P 같아요. 정확하게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P0에 PNCS 그러니까 피렐리 노이즈 캔슬링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는 26540R 22인치 미쳤어. 22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네요. 스퀘어 사이즈인가? 아 얘도 뒤쪽도 26540R 22인치로 스퀘어 사이즈로 되어 있는데 와 저는 22인치는 너무 오버인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구입을 한다면 21인치로 구입을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뭐 잠깐 훑어보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니까 이 부분은 한번 그냥 생각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봤던 뒷모습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요 진짜 약간 그 로보캅 있죠? 로보캅 진짜 왜 요즘 나오는 많은 차량 유닛들 보면요 뒤쪽을 이렇게 일자 라인으로 테일램프든 DRL 라인이든 이렇게 빼놨잖아요. 요게 엄청나게 그 디테일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로보캅 라인이 훨씬 더 잘 보이는데 뭔가 달라지거나 좀 다른 차량들과는 좀 사뭇 느낌이 다른 뭔가가 느껴지십니까? 뒤쪽에 윈도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이 없어요. 그러니까 뒤쪽이 그냥 전부 다 창이 없는 상태에서 요즘 많이들 쓰고 있는 디지털 룸미러를 기본으로 장착을 하고 있고요. 그것 말고는 뒤쪽을 그냥 보여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요 차박할 때는 이게 훨씬 좋거든요. 이거 문을 열어보면 그냥 뒤쪽이 다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신기한 요소인데 이게 사실 처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뒤쪽에 있는 창을 없앴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테슬라에서도 시도해보지 못했던 그런 방식인데 사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창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을 정도로 시야가 안 좋아서 저는 그냥 뒤에를 다 가려버리고 디지털 룸미러로 쓰고 있는데 디지털 룸미러로만도 충분히 쓸 수 있을 정도로 얘는 기본 사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차박할 때는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폴스타의 음각으로 되어 있는 이런 디테일들 그대로 보여지고요. 야 뒷좌석도 꽤나 크네요. 밑에 보면은 이렇게 큼지막한 지하실도 보여지고요. 완성도가 일단 뭐 말도 안 될 정도의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고 요런 디테일들 보세요. 요런 거 보면 제가 지금 이제 타고 있는 테슬라 차량들과는 좀 비교가 많이 되죠.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이 결국 어떻게 보면 레거시 차량 브랜드들이 추구하고 있는 완성도적인 부분도 좀 많이 높이면서 실제로 이제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데 있어서도 되게 좋은 그런 승차감과 안정된 요소들 요런 것들이 테슬라와는 좀 많이 다르죠. 이게 현대기아 차량들 제네시스에서도 굉장히 잘하는 부분이고 BMW 이런 뭐 벤츠 뭐 아우디 이런 친구들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번에 벤츠는 페러시스 배터리 사고로 좀 이슈가 크기 때문에 걔는 좀 논외로 하겠습니다. 자 뒤쪽도 이렇게 봤고요. 전체적인 느낌은 굉장히 매끈하고 실루엣 자체를 덩어리감이 크고 아주 세부적으로 많이 나눠놓고 막 캐릭터 라인 같은 것들도 많이 나눠놓지 않고 적당한 요소에서 끊어줄 부분 끊어놓고 되게 매끈하게 덩어리감을 나타낸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되게 웃기는 건 뭐냐면 실제로 이런 파팅 라인들이 실제 모듈들이 들어가 있는 파팅 라인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당연히 기본적인 파팅 라인이죠. 왜냐면 트렁크가 열려야 되고 또 여기도 보면은 부품이 끼워져야 되니까 파팅 라인 같은 것들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도 열려야 되는 부분이니까 당연히 이거 자동이네? 자동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클로즈 누르면 자동으로 열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결국은 진짜 파팅 라인인데 어디를 은근히 딱 보면은요 진짜 파팅 라인이 아닌데 파팅 라인처럼 보이게끔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면요 사실 이 위에다가 그냥 부착하면 되거든요. 근데 굳이 앞에까지 쭉 파팅 라인을 만들어서 하나의 모듈을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기능적인 요소의 카메라가 이쪽을 보이게끔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라인을 만듦으로써 뭔가 길쭉한 하나의 디자인적인 요소를 완성했다라고 하는 부분들과 요 앞쪽에 보면은 이제 앞 핸더와 앞 범퍼가 붙는 요런 단차 하나도 없이 깔끔하게 이렇게 떨어지는 요런 부분들의 요 블레이드까지. 근데 여기 보면 요 파팅 라인이 가짜라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제가 처음 봤냐면 BMW iX 있죠. iX X드라이브 50 보면요, 이런 뒤쪽에 파팅 라인을 매우 매끈하게 플라스틱으로 다듬어놔서 마치 굉장히 조립 완성도가 높은 것처럼 만들어 놓은 것을 이런 식으로 이제 디자인 요소로서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쪽도 되게 덩어리감이 크고 에이다스를 위한 앞쪽에 센서, 카메라, 공기를 집어넣을 수 있는 인테이크, 이게 또 이제 열렸다 닫혔다 할 수 있는 전동식 인테이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부분들이 굉장히 완성도를 겉에서 봤을 때 끌어올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얘가 크로스오버 차량이잖아요. 좀 약간 SUV도 아닌 것이 세단도 아닌 것이 그렇게 만들어놨지만 딱 보면 웅장감이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 딱 이렇게 정면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너비가요 2m는 넘어 보이는데 잠깐만요, 얘 한번 재원표로 확인을 해봐야 될 건데 재원표가 2m가 안 나와. 제가 이건 나중에 한번 위쪽에다가 촬영에다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관은 거의 다 살펴봤는데 한번 외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폴스타가 가장 처음에 이제 도입을 했었던 사이드 미러의 통, 요 파츠 자체가 통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 이렇게 움직여 보면 저 지금 솔직히 손으로 이렇게 움직이려고 그랬거든요. 모니터 안에 컨트롤 유닛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문 여는 것도 플러싱 타입인데 얘도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 방식이에요. 소프트 클로징은 적용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문을 열고 닫았을 때 굉장히 두꺼운 싱글 레이어의 앞 유리로 되어 있고요. 문 열어보면 프레임리스 도어로 되어 있습니다. 나 궁금한 거, 후야오께 들어갔을까? 혹은 생고방께 들어갔을까? 야, 후야오께 들어갔어.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BMW XM, 롤스로이스 스펙터, 제가 지금 방금 타고 온 X5 502에도 후야오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폴스타에도 후야오가 들어가 있고 제 모델의 스플레드에도 후야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생고방보다 후야오가 훨씬 더 다른 차량 업체에다가 유리를 많이 납품하는 것 같아요. 야, 이런 거 보면 참 쉽게 볼 놈들이 아닙니다. 대단해요. 자, 그리고 실내는 제가 구성을 확인해보기 전에 싹 한번 훑어볼 건데, 이쪽에 보면은 이거 약간 제가 지금 앉고 있는 의자 중에 이 시리즈 말고요, 시리즈는 좀 약간 허접한데 허먼 밀러라는 의자가 있어요. 저는 U 에어론이라고 하는 의자를 쓰고 있는데요. 딱 그런 느낌의 직물입니다. 그러니까 메쉬 소재가 되게 허접한 메쉬가 있는데 얘는 그런 허접한 메쉬가 아니에요. 엄청 치밀하고요, 엄청 단단한 느낌의 그런 메쉬 소재로 되어 있어서 마치 플라스틱에다가 텍스처를 입혀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고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요 라인 같은 것들이요, 너무너무 얇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해상도가 되게 높은 라인이 들어갔다고 생각해서 그냥 봤을 때 앰비언트 라이트가 하나 들어갔구나 라는 느낌보다는 디자인적으로 완성도를 완전히 진짜 최강으로 끌어올린 그런 디자인 면목을 보여줄 수 있고요. 문 여는 것도 여기에서 이렇게 열립니다. 뭔가 버튼을 눌러서 여는 게 없고요. 여기다 딱 요거 보이십니까?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인조 가죽일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가죽과 스티칭 사이에 또 다른 재질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재질이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 그리고 스티칭, 그리고 5개, 그리고 또 알루미늄 같이, 그러니까 5, 6가지의 소재들로만 도어를 지금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도어의 총 모듈 말고 이 안쪽에 있는 재질만 하더라도 지금 5, 6가지가 지금 쓰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신경을 써가지고 차량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딱 보면 약간 D컷으로 되어 있는 스티어링 휠을 보실 수 있고요. 여기도 보면 굉장히 치밀하게 되어 있는 메쉬 소재로 만들어져 있는 시트 구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디자인이 살짝 테슬라 같네요. 근데 그거 말고는 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그 안전벨트 같은 것도 옐로우로 되어 있고, 이거 뭔가 옵션이 되게 예쁘다.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볼 것도 너무 많고. 근데 좀 하나 아쉬운 건, 이게 꽤나 그래도 비싼 차량인데 이 브레이크 액셀러레이터가 알루미늄 페달로 되어 있지는 않네요. 요건 좀 아쉽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저한테는. 그리고 이미 지금 아들이 이렇게 웹브라우저를 틀어놨는데, 웹브라우저도 되게 잘 쓸 수 있게 만들어놨구나. 당연히 유튜브도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 데모 모드를 해가지고 비발디 브라우저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게 막 왼쪽 오른쪽으로 틸팅이 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실제로 타보면은 크기는 모델 S 플레드, 모델 X, 여기에 들어가 있는 디스플레이와 크기 자체는 굉장히 비슷하고요. 그리고 홈 화면, 와,
T맵이 풀 화면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XC90, 리차지, XC40 뭐 다른 차량들 보면은 지금 T맵 들어가 있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 풀 사이즈로 T맵을 볼 수 있어. 풀로, 누구 오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T맵과 관련된 T 사업군에서 만들어 놓은 이런 내비게이션 시스템이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T맵 스토어까지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다 만들어 놨어요. 앱 관리 뭐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는데 윌라, 팟빵 줌 이런 것도 다 되는데 거기에 홈으로 딱 가면은 그냥 T맵이 기본인데 T맵 크기가 이만해. 와, 씨, 장난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즘 들어서 좀 테슬라 차량에 약간 조금 그게 있습니다. 이게 맞나 싶어요. 그리고 이제 차량의 버튼을 눌러보면 이제 컨트롤하는 유닛 같은 것들이 나와 있는데 뭐 미러 접는 거, 아 여기 이제 미러 접을 수 있네. 여기 보시면은 미러를 접을 수 있고 열 수 있고, 여기 보면 글러브 박스도 열었다가 닫을 수 있고 테일게이트도 열었다 닫을 수 있고, 아 여기서 다 이제 보이는군요. 근데 문제는 테일게이트를 열어도 뒤에가 보이고 테일게이트를 닫아도 뒤에가 보이네. 아, 이 부분은 좀 신박하긴 합니다. 요 아이디어 잘 짰네요. 어허. 어린이 안전잠금 왼쪽 오른쪽 차일드 락도 되어 있고, 외부 조명도 껐다 켰다 할 수 있고, 밴딩 라이트도 켰다 켰다 할 수 있고, 후방 안개등도 껐다 켰다, 차량 찾기, 외부 조명, 뭐 환영 시퀀스, 홈 안전등, 요런 많은 부분들이 야 진짜 되게 잘 돼 있다. 진짜 잘 돼 있다. 잘 만들어 놨네. 그리고 미러 조정했을 때 여기서 하는 거구나. 미러 조정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불편하긴 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여기에 미러 조정할 수 있는 버튼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막 이렇게 움직이고 바로 직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편하긴 한데, 약간 이런 방식이 다 지금 다 테슬라와 비슷하게 가고 있죠. 아무래도 테슬라가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제 바뀌고 있는 것 같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도 여기서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왔다 뺐다 할 수 있는 거,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좋고요. 스티어링 휠 텔레스코픽 나오는 양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건 좋다. 오케이. 스포츠 주행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고요. 지금 배터리가 86%가 있는데 375km를 갈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나 이거 너무 좋아. 테슬라 같은 경우에 다 이런 식으로 막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처럼 이렇게 똑같이 컬럼형 기어 변속, 그리고 깜빡이가 이렇게 돼. 아니 나 진짜 이거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세상에 깜빡이를 왜 자꾸 이런 버튼식으로 넣어놓는 거야. 나는 그게 진짜 마음에 안 들었는데 깜빡이 들어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있어야 번쩍번쩍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도 너무 좋고. 참. 그러니까 이런 차량의 기본적인 부분은 좀 기존의 레거시 방식을 좀 따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여기 보면 엄청나게 큰 송풍구가 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무선 충전기가 있는데 하나 있네요. 딱 하나. 요건 좀 아쉽네. 요즘 두 개가 이렇게 유행인데 말이죠. 그리고 이제 볼륨 버튼이라든지 플레이, 퍼즈 하는 버튼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요 버튼 돌아가는 느낌이 아우디만큼은 아니에요. 아우디만큼 정말 체결감이 딱딱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나 좋은 딸깍딸깍거리는 느낌이 굉장히 좋네요. 대신에 약간의 유격은 있다는 거. 이렇게 문을 열면 두 개의 컵홀더가 있는데, 요거는 뭐 얕은 잔, 깊은 잔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위쪽에 요 나무 같은데 약간 금속 같은 도색을 해놔가지고 알루미늄 판 같은 그런 느낌으로 도색을 해놨네요. 이런 것도 마음에 들고요. 여기에 두 개의 USB-C 타입 충전 포트가 들어가 있고, 센터 콘솔은 그렇게 막 넓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만든 새는 되게 좋아서 이쪽에 알루미늄, 이쪽에 가죽 소재 들어가 있고요. 요 밑에도 있구나. 이 밑에도 이런저런 것들을 넣을 수 있게 수납장으로 쓸 수 있게 넣어놨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넣어놓는 것보다는 이 위에서 뭔가 넣었을 때 이 안에다가 뭔가를 막 쑤셔 넣을 수 있는, 저는 이런 걸 더 선호하긴 하거든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의외로 이 안에다 뭘 넣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막 뭔가를 이렇게 집어넣고 이 안에서 막 날라당기고 막 이러면은 찾기 좀 어려운데,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차량을 직접 탑승하고 시승을 하면서 괜찮은 부분들이 있고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한번 봐야 되겠죠? 얘가 아무래도 크기가 5m가 조금 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폭은 2m가 넘는데 높이는 한 160cm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EV6랑 굉장히 비슷한 거죠. 근데 뒷좌석을 딱 보면요, 엄청나게 넓은 것을 알 수 있고요. CUV 차량 자체에 이런 폼팩터를 갖고 있는 게 좋은 점이 뭐냐면은 뒷좌석이 이제 평평하잖아요. 근데 이런 전기차들은 배터리 때문에 결국은 바닥이 좀 올라오는 요 숙명적인 부분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착좌감이나 승차감이 굉장히 망치거든요. 야, 요게 지금 딱 앉아보잖아요. 그러면 뒷좌석이 그래도 EV6보다는 조금 더 편하고요. 아이오닉5가 조금 더 편하긴 하네. 근데 뒷좌석이 진짜 넓고 여유로워요. 근데 문제는 약간 바닥이 좀 높은 거는 어쩔 수가 없네요. 이건 진짜 RS 이트론 GT처럼 플랫폼 자체적으로 그 사이에 배터리를 아예 없애버려가지고 편안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그래야지 뒷좌석이 좀 편안한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웃기는 게 i4 같은 차량들과 420, 430i, M440i 이런 내연기관 차량들 똑같은 플랫폼인데도 불구하고 밑에 배터리가 있는 차량들과 없는 차량들은 실제로 뒷좌석에 앉았을 때 착석감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나마 얘는 CUV니까 이 정도가 괜찮은 거지, 아직도 내연기관의 뒷좌석을 따라가려면 조금 시간은 더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기 차량들이나 새로 나오는 차량들은 이 바닥 쪽에 특히나 사람이 앉는 곳 밑에는 배터리를 좀 없애서 편안한 착석감을 좀 누릴 수 있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뒤쪽에서 보시면은 여기 터치로 공조기를 누를 수 있고, 통풍 시트는 없어요. 네, 온열 시트만 있고요. 디스플레이에 인텐시티가 뭐지? 뒤쪽에 불이 켜지는 것도 터치로 가능하군요. 직접 눌러서도 아마 가능할 건데? 직접 눌러서도 가능하고, 두 가지 부분을 만들어 놓은 거는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음악 같은 것들도 이제 뭐 볼륨을 조절하거나 껐다가 켰다가 할 수 있고요. 얘 지금 아리아 될걸요? 아리아 플로 1위 곡 틀어줘. 로그인이 필요한 기능입니다. 지금은 1분만 들려드릴게요. I'm like some kind of supernova.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리아를 불러가지고 진짜 편안하게 음성 인식 시스템도 되게 잘 되어 있고, 음성 인식을 한 걸 갖다가 음성을 실행하는 능력도 지금 현재 폴스타랑 볼보가 제일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소구 포인트가 될 겁니다. 와, 진짜 좋은데? 자, 그러면 저는 이 색상 말고요, 흰색 말고 저 옆에 다른 색상이 있다고 하니까 그 색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톰 색상이라고 해요. 근데 진짜 웃기는 게 방금도 플로에서 1위 곡 틀어주니까 아직도 슈퍼노바네. 와, 대단하다 진짜 카리나도. 자, 이게 스톰 색상입니다. 이거는 약간 유광의 스톰 색상이고요. 색상 자체가 테슬라에서의 그 회색이 이제 이름도 까먹었다. 그 회색이랑 굉장히 비슷하고요. 그리고 앞쪽에 폴스타의 로고도 바디 색상이랑 똑같이 맞춰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8,090만원, 롱레인지 싱글 모터네요. 싱글 모터니까 200kW, 272마력, 그러니까 270마력 정도 되는 후륜 구동이고요. 다른 차량들과 달리 후륜 출력을 좀 더 강하게 하고 앞쪽에 있는 출력을 약하게 해서 마력 세팅을 하는 것보다는 이 차량 같은 경우에 딱 진짜 스퀘어로 세팅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제로백이 7.1초고 토크는 딱 반이네요. 343Nm니까 한 35kg 포스미터 정도의 토크를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내외부의 부분은 거의 비슷한데 휠이 좀 다르네요. 얘는 미쉐린의 파일럿 스포트 EV라는 친구가 들어가 있고요. 역시나 얘는 21인치네요. 그러니까 2545R 21인치고 얘도 아마 스퀘어 사이즈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진짜 근데 아쉬운 게 있잖아요. 22인치 타이어를 먼저 봐버렸어. 22인치 타이어를 보잖아요. 21인치 타이어가 잘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21인치 타이어에 황금색 캘리퍼가 진짜 너무 멋있어갖고, 그러면 거기다가 지금 얘가 나파 가죽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아까 들려드렸던 그 슈퍼노바는요, 스피커 옵션이 안 들어가 있는 옵션이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 스피커 옵션도 들어가 있고 나파 가죽에 통풍 시트까지 다 들어가 있는 그 풀옵션, 실내 풀옵션 시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만 카돈인데도 불구하고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 아리야, 플로 1위 곡 틀어줘. 로그인이 필요한 기능입니다. 지금은 1분만 들려드릴게요. 와, 베이스 봐, 죽인다. 아리야, 플로 앱 열어줘. 저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리야, 노래 꺼줘.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뭔가 손으로 뭔가 움직이지 않아도 이렇게 말로 다 그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음성 인식 시스템도 좋지만 인식된 음성을 실행하는 능력이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 세계 최강입니다. 그리고 지금 앞쪽에 들어가 있는 이 라인 보이세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앰비언트 라이트, 제가 아까도 말씀 잠깐 드렸잖아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진짜 퀄리티가 너무 좋다니까요. 레이저로 아주 얇게 라이트를 해놔갖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수준이야. 와, 진짜 잘 만들었다. 그리고 저는 만약에 이 친구를 구입하겠다라고 하면은 나파 가죽을 무조건 넣어야겠네요. 이게 나파 가죽이랑 사운드 시스템 적용돼가지고 550만원 정도로 되거든요. 그 옵션을 무조건 넣어야겠습니다. 왜냐면 저같이 이제 더위를 많이 타고 돼지인 사람들은요 통풍 시트가 없으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게 혹시 뒤쪽에도 통풍 시트가 들어가는지 이건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야, 여기도 보면 폴스타 4 100% 트레이스드 레더 애니멀 웰페어 시큐어드,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냥 동물을 사랑하는 가죽이라고 해요. 이걸 갖다가 통풍 시트가 설마 되는 건 아니겠지? 아유 깜짝이야. 통풍 시트는 안 됩니다. 뒤쪽이든 앞쪽이든 다 열선 시트밖에 안 되고요. 똑같이 이렇게 아까 보여줬던 부분과 똑같고, 근데 시트의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멋있어요. 마치 6점식, 4점식 이렇게 안전벨트를 만들 수 있게끔 뭐 한 것 같지만 그건 아니고 디자인적인 요소가 정말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리고 여기 봐봐요. B필러에도 그 송풍구가 있어. 엄청납니다. 진짜 퀄리티가 미쳤어요. 이런 데 보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허먼 밀러의 그 메쉬 소재, 그 메쉬 소재가 짱짱하게 들어가 있고 그 안에 이렇게 라이트가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어서 진짜 와, 이번에 얘는 진짜 퀄리티 너무 좋아서 차량을 딱 보면 되게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모델 S와도 마찬가지로 얘는 이제 약간 앞쪽에 조그만한 계기판이 하나 있고요. 메인 디스플레이가 하나 있고요. 인포테인먼트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T맵이 엄청나게 크게 깔려 있는 데다가 왼쪽 오른쪽으로 살짝 움직여가지고 이거 조정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봐보세요. 와, 대박. 이거 봐봐. 이럴 줄 알았어. 가운데 뭔가 있더라고. 이 라인을 살짝 움직여서 여기까지 옮겨놓고 이렇게 T맵으로 쓸 수도 있고요. 얘를 중간으로 놔둬서 반반씩 쓸 수도 있는 이런 UI를 T 오토 쪽이랑 같이 공조를 해가지고 만들어 놔가지고 일단 쓰기에도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차량을 이제 움직이면서 타면서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가 ADAS가 얼마나 잘 될지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되게 재미있는 거는 저쪽 끝에 운전자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보통 BMW나 벤츠 같은 경우에는 계기판 쪽에 그 보이지 않는 보라색 자외선이 계속 빠져나오잖아요. 근데 폴스타 같은 경우에는 저 A필러 앞쪽에 저렇게 운전자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뒤쪽에도 앉아보면 너무 이 나파 가죽 시트가 너무 좋은데, 와. 그리고 요거 짱짱한 요 허먼 밀러 메쉬 같은 거가 안쪽에도 반짝반짝하게 뭔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아주 날카로운 앰비언트 라이트가 하나 딱 들어가 있습니다. 야, 이거는 누워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친구는 올린스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을 하고 제일 높은 옵션을 선택하면 지금 이 친구는 아마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엄청난 서스펜션의 세팅감을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기대가 좀 되고요. 제가 이거 여기 누르면 문이 열리는데 차박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또 뭐 버튼이 있다잉? 아, 대박. 여기 옆에서 얘가 리클라이닝이 되네. 와, 대박. 저 이거 몰랐어요. 얘를 지금 잠깐만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당겨갖고 내릴 수 있거든요. 그럼 내리면 여기에 이쪽을 누르면은 리클라이닝이 되네. 와, 야, 이거 좀 사기급인데? 왜냐면 폴딩이 보통 되는 차량들이 리클라이닝이 안 되거든요. 근데 폴딩이 되면서도 리클라이닝이 되게끔 만들어놨어. 아, 이건 좀 진짜 신박하다. 그러면 저는 차박도 하면서 아이들에게 편안한 뒷좌석도 제공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그럼 내가 누워보지 않을 수가 없잖아. 저는 진짜 차박 안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얘는 내 구입 목록에 안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차박까지 되는 거 확인하니까 아, 이거는 욕심나다 진짜. 야, 대단한데?
그리고 저는 좀 깜짝 놀란 게 이 정도 되면 당연히 1억 넘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봐요, 544마력이지, 크기 엄청나게 크지, 고급감 출중하지, 폴스타에서 새로 나온 차량이지, 절대 마력이나 파워나 크기나 고급감에서 딸리지 않는 차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얘가 지금 1억이 안 넘어. 1억이 뭐야, 8천만 원대에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옵션을 다 넣고도 말이죠. 저는 완전히 스포츠 옵션 같은 것들은 넣지 않을 거거든요. 만약에 구입한다고 하면, 그러면은 저는 여기다가 이제 나파가죽, 오디오 시스템, 색상은 뭐 알아서 선택을 할 거고, 대신에 휠만 22인치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만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 이렇게 해도 구성이 8,500이 안 넘어. 그러니까 BMW i4 M50보다 더 싼 거예요. 아, 장난 아닌데? 이제 이 폴스타 4를 보면요, 상당한 크기와 볼륨감, 크기의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이 폴스타 4가 사람들에게 많이 인식이 될 것 같고 각인을 시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차량은 한번 실제로 시승하고 리뷰하면서 한번 제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트라비니군이었습니다.